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기 반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내년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은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올해가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은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2%로 내다봤는데 사실은 그것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0.8%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대 성장을 한다면 10년 만에 이제 최저치인데요. 요인은 많습니다. 크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2.0% 달성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도 그거를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19일 날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1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4%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경기가 반등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특히 강조했었던 부분은 40대와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뭐 초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뭐 공조 방안이랄지 이런 논의겠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고, 일본 수출 규제 완화에도 시동이 걸린 만큼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게 연말에 좀 좋은 선물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진핑 수석과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가장 큰 거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뭐 국방력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자위력 국방력이라고 하지만 이게 핵무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나름대로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름대로 뭐 ICBM을 포함해서 미사일 발사하는 게 아니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나름대로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수석하고 만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긴장을 나름대로 완화시켜서,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수석도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와,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아베 총리와 내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23, 24 양이 들간이지만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연말에 정말 선물 같은 소식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민관과 공공부문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서 활력화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결국은 투자는 민간 투자와 이제 정부 투자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투자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단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에 3대 분야에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도 80년대에 레가노믹스라고 해서 레간 대통령이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꿨었는데요. 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왜 안 나타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하고 내수가 늘고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규제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현재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1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요 내년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성장률 2.4%를 전망을 했고 네. 올해보다 좀 다소 늘어난 수치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야죠. 좀 굉장히 어렵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정치가 경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가 저렇게 나름대로 날마다 갈등만 하고 지금도 국회 본회의 못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만 우뚝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다만 내년 4월에 또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여야가 경제정책 문제를 가지고 또 고약적 차원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만 할 뿐 대안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이제 국회 새로운 21대 원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지만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정치가 물론 또 우선 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